회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네. 작년에 연임을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뭐 찾아뵌 것이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네, 그동안 이제 뭐 연임하셨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내시고 또 예. 교총 회원들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평가로 보이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뭐 아마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하나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은 진성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회원이 주인되는 강력한 한국교총, 선생님이 주인되는 강력한 한국교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그리고 정말 제가 전국을 지난 3년 동안 3바퀴 이상 돌면서 현장 중심에 선생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제가 그 직선제 회장으로서 교육부에서 파견을 보내서 상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역대 명망가 회장님들은 저 비상근 체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총이 많이 변화되었다. 또 회원들도 교총이 진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사무국 중심의 사무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교원들에게 좀 높이 평가가 받은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총이 제 역할을 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부하고 과거에는 뭐 교육부 이중대 이런 얘기도 듣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좀 타협하거나. 예. 근데 이제 물론 정책 파트너십을 가질 때는 가졌지만 교육부가 현장에 반하는 정책을 하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이 이 회원들한테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좀 프레시하게 느껴졌고 특히 아마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우투표 당선된 것 같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전략공천해서 소초갑에 공천이 됐었는데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임기를 내가 마치겠다. 회원들과 약속을 지키겠다. 그 부분이 역대 회장님들이 한 1년 반, 2년 만에 이렇게 뭐 공직에 많이 나가셨죠.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교총을 지키니까 더 지켜라. 이렇게. 아직 연세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국회의원에 대한 선망도가 높기 때문에 저도 국회에 진출 지금은 만약에 임기를 마치면 정치권이 요구하면 가서 교육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난 1년 반 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식물교육위원회였고 정치 활동들이 그냥 거의 안 이루어지니까 과연 교총 회장직을 하는 것과 국회의원 가서 그냥 들러리 쓰는 것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니다. 또 선생님들을 지켜주는 게 교총의 본연의 역할이다. 이런 이제 선택의 길이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 자신도 굉장히 힘은 들지만 교총 회장직이 전국을 막 다니니까요. 뭐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지를 보내고 성원을 하니까 힘이 나고 선택의 부분에서 다만 이제 교육감 선거 제도 지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치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정치를 좀 이해하고 제가 또 국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준비가 된다 그럴까요? 국회에 가면 내가 교육계 대표로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정책이나 법을 또 이게 교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훈련을 이제 좀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부르거나 또 우리 회원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제가 저 개인의 뭐 선호도하고 관계도 없이 그런 살신성인할 그런 준비나 이런 훈련은 또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총 회장, 예. 국회 19대 국회 임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요. 20대에는 출마하실 것 같은데요. 시기적 타임이 그렇죠. 그 2016년 이제 제가 6월이고 4월인데요. 4월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게 제 뜻은 아니고 그런 직은 저는 제가 추구하기보다는 그 운명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 됐든지 민주당이 됐든지 정치권이 저를 도구화하지 않고 교육계의 정책적 아이디어라든가 예. 이런 그 전문적 경력을 인정하고 경륜을 인정해서 저를 이렇게 선택하면 기꺼이 가서 봉사할 용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인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받고 싶지는 않고요. 내가 막 정치 안 하면 근데 어차피 회장님 회장 자리도 뭐 정치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역대 회장 중에 가장 이렇게 군대로 얘기하면 쫄병서부터 예. 모든 것을 거쳐와서 예, 왔거든요. 보니까 뭐 예, 교수님까지 분회장, 서초구 계시더라고요. 교총회장, 서울교총 부회장, 회장, 예, 계속 하셨더라고요. 교총 이사 회장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소신 네. 또 나름대로 이 교총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요. 저 나름대로는 뭐 이 회장직 자체를 이렇게 성실하게 제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그냥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했을 때는 정책 선도, 네.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치적인 포지셔닝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정책 우리 저 대변인이 나한테 회장님은 정치 이제 저기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훈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정책과 정치가 결국 그게 쌍둥이인데. 그렇죠. 예. 그걸 이제는 지난 3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정치적인 판단, 선택 이런 수련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딱 국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삶에 예. 대해서 많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을 제가 아주 좀 우리 국민들처럼 굉장히 저평가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니까 그 이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네. 그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그분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물론 정당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우리나라의 예. 비민주성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제자리 찾기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비생산적인 또 비민주적인 그런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